안녕하세요. 마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이 여전히 좀 이 약세 속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좀 위축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이 좀 의도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을 죽이고 있는 게 주된 원인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이 이 암호화폐 시장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이 또 어떠한지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거에 대한 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댓글도 남겨주시면 또 좋은 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또 간단하게 우리 시장 그 브리핑을 하고선 또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이 미 증시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좀 얼룩덜룩한 것이 혼조세로 마감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또 지수로 보시게 되시면,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모두 그래도 아주 소폭이지만, 그러니까 뭐 0.1%니까 진짜 그냥 소폭의 이런 상승을 그래도 좀 이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미국의 증시가 강세장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서, 골드만삭스는 이제 S&P 500의 전망치를 기존의 4천에서 지금은 4,500으로 이렇게 또 상향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지금 자산 시장은 분위기가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지금 뭐 자산 시장 분위기가 좋아도 이 코인 시장만의 악재가 터진다면 이것은 시장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시장을 지금 위축시키는 그 가운데에는 바로 요 SEC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SEC 같은 경우는 이 게리 겐슬러라는 꼭두각시를 세워서 지금 시장을 이 미국이 좀 주무르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미국이 이 암호화폐 시장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저는 이 중국 죽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그 배경을 또 한번 좀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그럼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 기사는 2018년 8월에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2001년 중국 이 WTO 가입을 후원한 미국이 재발등을 찍었나라는 이런 기사가 2018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 지금의 이 G2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미국의 도움이 상당히 컸다라는 겁니다. 그 또 배경에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과거에는 이 미국이 소련과 이 냉전 시대를 겪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소련, 이 러시아를 또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미국의 편으로 만들려는 이런 미국의 의도가 어느 정도 숨겨져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WTO를 가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자본주의 사회로 이끌려고 하는 이런 미국의 의도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여길 보시면 1999년에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중국 총리에게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 지원을 약속했던 그 역사적인 순간에 이 사진이 이렇게,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중국은 WTO에 가입되면서 세계의 공장의 역할을 했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또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됐어요. 그런데 이 시진핑이 이렇게 중국이 커가니까 이제 그 발톱을 드러내게 돼요. 그래서 여길 보시게 되면 2018년 4월에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무슨 글을 올렸냐면, 중국은 큰 경제 권력이지만 WTO에서는 개발도상국으로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게 공평한가? WTO는 오랫동안 미국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중국과 WTO한테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하고 무역전쟁을 2018년 이 트럼프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또 요 기사를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6월 9일이니까 며칠 전에 나온 기사인데, 결국에 이 미국 상원의 외교위원회에서
중국을 개발도상국 지위를 박탈한다라는 그 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선진국에 부과되는 더 엄격한 기준과 의무를 회피해 왔다는 게 미국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중국 죽이기는 2018년 트럼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것을 보시게 되면 요것도 며칠 전에 있었던 좀 사건인데, 보시게 되면 8일이니까 며칠 전에 우리나라의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하고 이 중국의 이 주한 중국 대사가 만찬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 주한 대사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 일각에선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데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자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은 어떻게 보면 이 외교적인 입장에서 선을 넘는 그런 발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이 주한 대사를 불러들여 가지고 항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또 중국은 이 한국의 주중 대사를 불러서 또 마찬가지로 또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제목이 서로 대사를 불러서 맞불 항의를 했다라고 하면서 한중 관계가 다시 살얼음 판이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6월 9일이니까 하루 뒤에 바이든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미국의 반대쪽에 베팅하지 말라라고 언급을 하면서 거듭 중국에 대한 견제를 또 드러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은 여기 나왔다시피 이 주한 중국 대사가 중국 패배 베팅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이런 언급을 한 직후에 바로 이 베팅 발언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지금 중국 죽이기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지금 4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이걸 보시면 미국은 이 중국의 첨단 기술 악용은 동맹국과 함께 차단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중국 죽이기에 재천명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은 여기를 보시면 현재 이 미국이 이 반도체 지원법을 발의를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 중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지 말고 미국에다 미국 자원을 써서 공장을 지어라, 그러면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아예 이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를 하면서 이 중국이 이 첨단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좀 봉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는 이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래서 지금 위기의 K 반도체다라는 이런 기사가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국의 이런 규제로 이미 이 중국의 하웨이는 이 휴대폰 산업을 완전히 또 접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관계가 있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 1위의 거래소는 바로 이 바이낸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 3월에 나온 기사인데, 이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 바이낸스는 2017년 중국을 떠났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수년간 중국의 연결고리를 은폐하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좀 자세히 보면 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바이낸스 경영진은 2017년 말 중국의 대대적인 암호화폐 업계 단속 이후 중국 본토를 떠났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 파이낸셜 타임즈가 입수한 회사 내부 문건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수년간 이 중국과의 실질적인 연결고리를 숨겨왔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온 기사인데, 영국에서 이런 소식이 나올 정도라면 미국은 당연히 그 실체에 대한 의문을 더 크게 품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은 이 바이낸스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올해 3월 달에 먼저 CFTC가 바이낸스하고 CEO 자오창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던 것이고, 또 최근 들어서 이렇게 SEC마저 이 바이낸스를 제소했던 것인데, 그런데 이 기사는 또 오늘 나온 기사예요. 근데 오늘 나온 기사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 SEC가 법원에다가 바이낸스 CEO를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끔 허용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SEC가 바로 이 바이낸스 CEO 자오창펑을 조질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SEC는 바이낸스를 죽이기 위해 가진 수단을 쓰고 있고, 그 큰 틀에는 중국 죽이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5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뭐 여러분도 이미 지금 아시겠지만 이 홍콩에서 이제 6월 1일부터 개인 투자자의 암호화폐 거래가 허용된다라는 것을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발표가 나오고 나서 뭐 언론에서나 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것이 엄청난 호재다 라고 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저는 딱히 또 언급을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뭐 물론 이 중국 자본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면서 볼륨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것에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에 중국의 입김이 커지면 좋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호재인지는 확신이 들지 않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 SEC가 또 코인베이스마저 제소를 하게 되니까 홍콩의 한 의원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코인베이스야 홍콩으로 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진짜 이 코인베이스가 홍콩으로 간다면 정말 망할 각오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베이스가 바보가 아닌 이상 홍콩으로 갈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의원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뭐 OKX, 후오비 등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의 규제 준수 법인은 모두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반대로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중국의 영향력은 은근히 강하다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암호화폐 시장을 죽여놔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국만 죽여서 되느냐? 그럼 이것은 또 자연스럽게 미국이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을 죽이려고 하는 그 두 번째 이유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미국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 시장을 죽이고 있다라고 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뿐만 아니라 이 기사는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SEC의 제소로 크립토 통제권은 기존 금융기관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SEC의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제소가 암호화폐 업계에 상당한 잠재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결국 이 미국에서는 전통금융이 지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뿐만 아니라 또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건 역시 SEC와 거래소 간의 제소로 전통금융사가 암호화폐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SEC를 통해서 억지로 이 암호화폐 시장을 끌어내리고, 그렇게 해서 주요 거래소들을 죽인 다음에 그곳을 이 미국의 전통 금융이 들어가서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미국의 큰 그림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미국이라도 이 비트코인은 건드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을 이 증권으로 규정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SEC가 본격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 죽이기를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 FTX 사태 이후에 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불과 2022년 11월 4일, 그러니까 FTX 사태가 터지기 직전까지 해도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이 FTX 창업자 이 샘 뱅크먼 프리드가 미국의 중간선거에 기부금을 4천만 달러를 지출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기부금의 대부분은 민주당 후보 지원에 사용이 됐다라고 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11월 2일 이것도 FTX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이제 FTX 임원까지 미국의 민주당에 50만 달러를 기부를 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래도 이 FTX가 있어서 이 FTX가 또 정치적인 후원금을 계속 지원을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이런 행동을 못하다가 이제 결국엔 이 FTX가 또 넘어지고 또 거기에 또 민주당이 연관돼 있다라는 그런 연결고리가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이유에서라도 이 민주당은 암호화폐 시장을 죽일 수밖에 없는 지금의 입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것도 5월달 지난달에 나온 기사인데, 이 미국의 민주당이 합동 청문회 전에 암호화폐는 모두 증권이다라는 이런 메모를 돌렸다라는 이런 기사까지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분명한 것은
이것을 계기로 이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화와 규제화는 상당히 좀 앞당겨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이 미국이 이 시장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 기사를 보시면 이게 6월 3일,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이 미국의 하원 의원들이 이 암호화폐를 상품인지 증권인지 이 구분을 구체화하는 이런 법안을 발의를 했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면 이 미국의 하원 의원 패트릭 맥켄리가 이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법안은 이 SEC의 상품 및 증권을 구분하는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는 증권이고 상품인지를 결정하는 그 결정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여기를 보시면 규제 대상 암호화폐 기업에는 해당 상품이 상품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트들이 진짜 증권인지 결정되기에 앞서서 한 번의 기회는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이 증권을 피해 가는지 그 가이드라인이 간단히 또 언급이 되는데, 이걸 보면 이 암호화폐 기업은 자산의 작동 방식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 프로젝트를 주도 혹은 자산의 20%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면서 자산의 탈중앙화 여부를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법안을 누가 발의를 했느냐? 여기 보시게 되면 패트릭 맥켄리 의원인데, 이 패트릭 맥켄리 의원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 소속의 의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이 공화당이 이 민주당보다는 암호화폐 친화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뭐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암호화폐에 대한 권할권을 SEC한테 부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이 여기를 보시는 것처럼 해당 법안은 공화당 의원들이 제안한 것으로 아직 민주당 의원의 지지는 얻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통과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뭐 점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아이디어가 공화당에서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충격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또 이걸 보시면 이 SEC가 거래소들을 제소한 상황에서 이제 이 리플은 이 소송의 결과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우려되는 것은, 일단 여론이나 뭐 그런 예상들을 보면 리플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혹시나 이런 사법부가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지 그것이 좀 우려되기는 해요. 그럼에도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이 미국이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죽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고, 또 그렇기 위해서 먼저 중국을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대표적인 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XRP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 미국 스스로 이 미국의 대표적인 코인인 이 XRP를 죽이는 결정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 미국은 지금 암호화폐 죽이기에 좀 진심이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고, 그 가운데는 중국을 몰아내고 미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런 싸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 지금 사용하는 것은 바로 알트코인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이 미국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시작을 하면 그 이후로는 이 시장을 폭발적으로 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네. 뭐 이것은 저의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뭐 의견이기 때문에 단순 참고만 하시고, 뭐 이것이 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